그러니까 일반적인 유통구조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조직적인 체계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상품은 어디서 생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명품 있죠? 중국에서 생산한 것도 있어요, 없어요? 라벨만 이렇게 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부동산은 어디다 짓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유통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보고, 그 다음에 거기 가면은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시장의 국지성에서 노란색으로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의 곤란 있죠. 네, 이것도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앞에서부터 배운 거야. 생산의 장기성. 지어서 들어올 때까지가 뭐가 많이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단기적으로 이게 발생해요. 가격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가격의 왜곡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싸거나 비싸게 거래되는 걸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단계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한다고 봐요. 일치하는데 단기적으로 이 가격이 가치로부터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과 수요 있죠? 수요에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공급이 많을 때 거래되는 가격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비싸게 거래될 수도 있고 싸게 거래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저게 가치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저게 가치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저게. 근데 저게 현실화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지금 높아진 가격으로 세금 다 냈어. 그걸로 가지고 대출 다 받아 썼어. 그렇기 때문에 그 원래 상태로 20년, 30년 전 가격으로 되돌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야. 자, 어쨌든 간에 수급 조절의 곤란성에서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두 번째 줄에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매매 장기성이에요. 그죠? 부동산은 거래가 종결될 때까지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취약성이 하나 나타나요. 유동성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현금화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 투자의 위험으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투자론 가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장소가 시장 안에요. 그죠? 네. 그런 거를 외우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빠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개입이 잦은 편이에요. 참고로 보면 부동산은 내가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모든 단계에 정부가 개입을 해요. 우리가 라면을 살 때 그런 식의 간섭을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하다고 돼 있죠? 이거는 금융비용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부동산 시장하고 금융시장이 지금은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서 이 자금이 수혈이 돼야 돼요.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으면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조달하는 비용이 있죠. 금융비용이 비싸면 얘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점차 논리적으로 금융에 대한 구조가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부동산에 관련된 거를 배우면은 금융 위주로 알려주는 거예요. 걔는 금융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누가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중개업자들이 금융시장의 금리 항방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했잖아요. 금리 여하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는 점수를 따기 위한 지식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무에 들어가서 실전에 가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합격을 하면은 공부를 안 해. 합격을 하면. 뭐 공부했는데, 땄는데 뭘 또 추가로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금융하고 세무 관계는 반드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돼요, 꾸준히.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것에 눈이 떠야 상품도 개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품을, 독자적인 상품을 하나 개발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응?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러기 위해서는 자격증부터 따야 뭐 그 다음도 기대해 볼 수 있죠. 응?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면 시장의 기능이라고 돼 있죠. 찾았어요? 기능의 역할이에요. 근데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이거예요. 교환. 제가 우리나라의 자원이 물고기하고 바나나밖에 없어. 딱 두 개 갖고만 우리가 생존을 해야 돼. 그런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얘는 수영을 잘하고 얘는 나무를 잘 타. 그런데 둘이 몰려다니면서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활동을 하게 되면 비효율적이에요. 둘이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가면 얘는 물고기 잡을 때 놀아야 되고, 바나나 채취하러 가면 얘는 나무 못 타니까 얘는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생산이 뭐냐면 그게 분업이에요.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분업의 논리라고. 그러면 같은 시간에 얘는 물고기 잡고 얘는 바나나 채취하면 생산성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효율적인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환이 성립되지 않으면 얘는 평생 물고기만 먹어야 되고 얘는 평생 바나나만 섭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교환이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옛날에 화폐라는 단위가 없으면 뭐를 갖고? 물물 교환했을 거 아니에요. 바나나 3송이하고 물고기 1마리하고 교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화폐라는 단위가 만들어진 다부터는 뭐를 매개로 교환이 됐겠어? 가격. 그죠?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끼 식사로 바나나보다는 물고기를 더 선호한다 그러면 나무 타는 걸 배우겠어요? 수영하는 걸 배우겠어요? 수영하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으면 건설업자는 단독주택을 짓겠어요? 아파트를 짓겠어요? 아파트를 더 많이 질 거 아니에요. 그게 자원배분이에요. 시장에서 필요한 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를 자원배분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양가지를 조정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단독주택 말고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넓은 면적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를 합병을 해서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논리가 아니라고. 기능을 이해하면 그냥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장의 기능이 어떤 거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러니까 거기 가면 자원 배분이 있고 교환 기능이라고 있고 뒤에 가면은 정보 제공이 있고 양가절의 조정 기능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거기 가면 자 113페이지에 가면 가격 창조 기능이라고 있죠.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기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요게 매도자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이고 이게 매수자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때 물건에 대한 거래에 따라 여기서 균형이 만들어지겠죠. 이거를 조정하는 게 역할하는 게 누구냐면 중개업자라는 거예요. 매도자는 비싸게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매수자는 싸게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간격을 좁혀주는 역할하는 게 누구다? 중개업자야. 그래서 중개업자에 의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5억의 주택이 거래가 됐어. 그러면 거래된 가격은 앞으로 이 시세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유지될 수도 있고 이거보다 비싸게 거래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거보다 또 싸게 거래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에 따라? 거래되는 시점에 따라 부동산 경기는 계속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매도자하고 매수자, 중개업자 간의 조율에 의해서 새로운 가격이 만들어지고 유지 또는 수정이 됐다가 이게 또 파괴되고 다시 또 새로운 가격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시장의 역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에 의해서 새로운 가격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주변 부동산 거래할 때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지만 수정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시점에 따라 거래 가격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래할 때 이 시점의 흐름에 따라 무수히 많은 가격들이 성립될 수 있고 유지되고 수정되고 파괴되는 과정이 되풀이되는 게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14페이지에 가면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근래에 들어서 출제 빈도가 꾸준히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 효율적 시장 이론을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효율적 시장 이론을 배우는 이유가. 응? 이제는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끝날 때도 다 됐는데 뭘 또 이제 빨리 책 듣고 가야지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참 진짜 그래요. 어차피 다음 주에 와서 또 해야지. 오늘 얘기하고 다음 주에 와갖고 선생님 우리 지난주에 왜 끝나기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또 역시 못 들은 척 할 거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요.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 진도를 여기서 더 나가잖아요. 그러면 표정이 안 좋아지고 책도 막 이러고 넘기고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걸 내가 많이 경험해봐서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대신에 경제가 끝난 거예요. 경제를 중심으로 복습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오면은 내가 확인 한번 할 거야. 특히 윤총각 안 나오면 죽음이야. 너희들 대고 막 얘기할 거야. 윤화무게 나와라 막 이렇게 해서 얘기할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복습 해줘야 되고 확인하면 경제 파트를 초반에 잘 잡아주면 최소한 정책편까지는 편하게 갈 수 있다고. 그 다음에 투자금융 묶어주고 개발 빼고 그 다음에 간편에서 조금만 논리만 정리해주면은 무난하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무난하게.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그래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